이남용 교수의 실온론, TSMC가 소프트웨어형 비메모리 반도체로 돈을 쓸어 담는 동안 삼성은 하드웨어형 메모리 반도체만으로 버틸 수 없습니다. 판을 바꾸는 반도체 산업의 두 얼굴의 본질은 하드웨어형이냐 소프트웨어형이냐의 문제이다. 메모리 반도체는 동일 기능을 더 싸고 더 많이, 더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철저한 하드웨어 제조 산업입니다. 공정 미세화와 수율, 장비 가동률, 재고 가격 사이클 관리가 수익을 좌우하며 시장이 호황일 때는 현금이 폭발하지만 불황일 때는 수익성이 급락하는 구조가 반복됩니다. 이 구조에서는 공장 증설과 감가상각 부담이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순간이 주기적으로 찾아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는 무엇을 계산하게 만들 것인가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CPU, GPU, NPU, 소시, 통신, 전력 아날로그, 센서, 자동차용 칩까지 기능이 쪼개지고 조합되며 제품군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핵심은 공정 자체만이 아니라 설계 자동화, EDA, IP 설계 자산, 공정 설계 키트, PDK, 패키징, 내장형 소프트웨어까지 엮인 하나의 종합적인 플랫폼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드웨어형 메모리는 공정 장비 물류의 물리학이 지배하고 소프트웨어형 비메모리는 생태계 표준 툴체인 개발자 생산성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TSMC는 후자를 소프트웨어형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등으로 구현한 회사이고 삼성전자는 전자기계 중심 제조 역량을 바탕으로 하드웨어형 메모리 반도체 물량과 품질로 밀어붙여 온 회사입니다. 양사의 최대 승부처는 결국 비메리 반도체의 소프트웨어형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현재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3에서 4배이고 미래 10배 이상으로 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이미 2024년 기준으로 비메모리가 전체의 약 74.8%를 차지했다는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 비중은 비메모리 대 메모리가 대략 3대1 수준으로 벌어져 있음을 뜻합니다. 또한 2022년 기준으로 메모리 약 23.88%, 비메모리 약 76.120%라는 분석도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반도체 시장 전체 파이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WSTS는 2024년 시장을 약 6,110억 달러로 2025년 시장을 약 7,090억 달러로 전망했습니다. 반도체 시장의 파이가 커질수록 기능이 늘어나는 비메모리가 파이의 중심이 되기 쉽고 메모리는 수요가 늘어도 가격 사이클이 수익을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향후 2045년부터 2055년까지 시야에서 격차가 10배 이상으로 벌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즉 기기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 비트는 증가하더라도 시스템 전체가 요구하는 계산 통신 전력 센서 보안 패키징 가속기의 조합이 훨씬 더 가파르게 늘어나야 합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비메모리 비중이 결국 90%에 근접하는 구조도 이론상 가능하며 이는 9배 안팎의 격차를 의미합니다. TSMC는 왜 소프트웨어형 제조로 분류되는가? TSMC의 본질은 웨이퍼를 찍어내는 공장이 아니라 고객의 요구 설계가 성공하도록 생산성과 신뢰성을 제공하는 개발 플랫폼입니다. 공정 노드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노드에서도 고객 요구 설계를 더 빨리 테이프 아웃하고 더 높은 수율로 양산하게 만드는 설계 공정 동시 최적화입니다. 이것은 공장 바닥의 장비만으로 되지 않으며 소프트웨어의 설계, 규칙, 모델, 라이브러리, 검증 흐름이 공장 운영과 한 몸이어야 합니다. 이 플랫폼이 작동하려면 컴퓨터 공학, 소프트웨어 공학적 사고가 필수입니다. 고객의 소프트웨어 설계 자산과 제조 데이터가 연결되어야 하고 결함 변동을 통계적으로 학습하여 다음 제품의 리스크를 줄여야 하며 고객과 함께 설계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툴체인이 돌아가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TSMC는 소프트웨어형 반도체 제조업 팹리스 또는 파운드리이면서 동시에 개발 환경을 파는 시스템 산업으로 변모합니다. TSMC의 성과는 숫자로 확인됩니다. TSMC의 2024년 매출은 900.8억 달러, 2023년 693.5억 달러, 2022년 758.8억 달러로 나타나며 2024년에 큰 폭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2025년에도 2분기 매출이 300.7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4% 증가했고 3분기 매출이 33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0% 증가했다고 공시되었습니다. 삼성은 왜 하드웨어형 제조에 묶이는가? 삼성전자는 메모리에서 세계 최상위의 제조 역량을 축적해왔고 그 성공 공식은 공정 장비 소재 품질 양산 운영에 물리학에 강하게 걸려 있습니다. 이 강점은 여전히 유효하며 AI 서버 확산과 함께 HBM 같은 고부가 메모리가 수익을 다시 끌어올리는 구간도 확인됩니다. 다만 통합 제조기업 IDM의 함정도 존재합니다. 비메모리에서는 고객이 설계 제조 패키징 소프트웨어 전체의 성공 확률을 보고 파트너를 고르는 경향이 강해지는데 하드웨어형 메모리 중심 조직과 KPI 비메모리 플랫폼의 속도와 우선순위를 지속적으로 잠식하는 순간이 생깁니다. 말하자면 공장 최적화가 고객 개발 최적화를 이기는 문화가 고착되면 비메모리의 패배는 구조적으로 예정됩니다. 재무 흐름은 이 긴장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삼성전자는 2022년 연매출 302.23조 원, 2023년 258.94조 원, 2024년 300.9조 원으로 사이클에 따라 크게 출렁였습니다. 결국 이제는 벤처기업으로 시작한 TSMC의 매출 규모가 추월당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이 분기 반도체 부문 이익이 급락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이는 HBM 공급 지연과 수출 규제 일회성 비용 등이 맞물리면 통합 조직의 취약점이 크게 부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TSMC와 삼성전자의 고객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이들 기업을 팹리스라고 합니다. 빅테크 기업은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을 통하여 제품과 서비스의 개념을 개발하고 시스템 요구사항을 HWCI와 CSCI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이를 파운더리형 TSMC 등에 발주합니다. 예컨대 애플, 엔비디아 같은 대형 고객과 수많은 팹리스 IDM 고객이 어디에 테이프아웃을 맡기는지가 생태계의 중력을 결정합니다. 파운드리의 고객은 단가만 보지 않고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 일정 수율 패키징 공급, 안정성 IP 호환성을 동시에 평가합니다. ADA, EP 생태계입니다. 최신 공정에서 설계가 성공하려면 검증 물리 설계 전력 타이밍, 신뢰성 툴체인이 공정과 맞물려야 하며 이 결합이 약한 하드웨어형 반도체 제조사는 고객의 개발비와 시간을 폭발시킵니다. 이에 반하여 TSMC와 같이 소프트웨어형 시스템 반도체 플랫폼 기업은 고객의 실패 비용을 줄여주고 그 대가로 가격 결정력을 획득합니다. 장비, 소재, 패키징입니다. 특히 AI 시대에는 첨단 패키징이 전면으로 올라오며 웨이퍼 공정만으로는 시스템 성능과 공급량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패키징 캐파를 누가 지배하는지가 고객의 출하량을 결정하고 이는 곧 매출 인식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투자자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기술이 현금 흐름으로 전환되는 경로의 확률을 봅니다. 플랫폼형 소프트웨어형 비메모리는 생태계가 잠기면 캐파를 늘릴수록 매출이 따라오지만 하드웨어형 메모리는 가격 사이클이 꺾이면 캐파가 족쇄가 됩니다. 이 단순한 구조를 외면하는 투자 문화가 반복될 때마다 우리 국민의 자산은 희망에 묶여 소모됩니다. 양사의 매출 추세로 보는 투자 논리는 가속과 변동성입니다. TSMC는 2024년 매출 900.8억 달러로 반등했고 2025년에는 분기 매출이 2분기 300.7억 달러,
3분기 331억 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2025년 1부터 9월까지 누적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6.4% 증가했다는 월 매출 공시도 있어 성장의 방향성이 사이클보다 구조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한편 삼성전자는 2025년 1분기 매출 79.14조 원, 2분기 74.6조 원, 3분기 86조 원 수준의 분기 흐름이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3분기에는 반도체 부문 이익이 크게 개선되었다는 보도도 있어 메모리 업황이 돌아설 때 실적 레버리지가 얼마나 큰지 다시 확인됩니다. 투자 관점에서 중요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TSMC의 매출은 고객 요구 설계가 늘수록 그리고 고급 공정 패키징 비중이 늘수록 구조적으로 누적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삼성의 매출은 업황 반등 때 폭발하지만 다음 하강 국면에서 현금 창출의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가격에 반복 반영됩니다. 주가 밸류에이션 예측을 간단히 숫자로만 냉정하게 봅니다. TSMC ADR-TSM은 2025년 12월 18일 기준 276달러로 표시됩니다. 밸류에이션 지표로는 TSM의 선행 PAR이 20배 초중반으로 제시되는 자료들이 존재합니다. 이 멀티플은 AI 수요가 꺾이지 않는다는 믿음이 아니라 고객 설계가 특정 플랫폼에 고착될수록 현금 흐름의 가시성이 높아진다는 판단이 반영된 값입니다. 삼성전자 005930는 2025년 12월 18일 가격이 127,600원으로 제시됩니다. 선행 PR이 9에서 10배 수준으로 제시되는 통계도 확인됩니다. 이 저평가처럼 보이는 숫자는 시장이 삼성의 사이클 리스크를 여전히 크게 보고 있다는 뜻이며 동시에 소프트웨어형 비메모리 플랫폼 전환이 실물로 증명되면 재평가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026에서 2030 예측은 단일 숫자로 제시하면 오히려 국민을 속이게 됩니다. 합리적 접근은 시나리오입니다. TSMC는 2025년 분기 매출 흐름 2쿼터 300.7억 달러, 3쿼터 331억 달러를 바탕으로 2025년 연매출이 1200억 달러 안팎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궤적이지만 지정학 수출 통제 대규모 해외 공장 가동에 따른 마진 희석이 하방 리스크입니다. 삼성은 메모리 업황 강세가 이어지면 2025년 이후 이익 체력이 급격히 회복될 수 있으나 HBM 첨단 패키징 고객 인증 지연이 반복되면 반등 국면에서도 시장 신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삼성의 전환 로드맵과 투자자의 체크리스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이 해야 할 첫 번째 처방은 메모리의 성공 공식을 비메모리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습관을 끊는 일입니다. 비메모리는 공장 효율보다 고객 개발 성공률이 우선이며 설계, 공정, 패키징,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제품처럼 운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비메모리 조직은 제조 KPI가 아니라 고객 테이프아웃 속도, 설계 재사용률, 인증 통과율, 패키징 턴어라운드 같은 지표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처방은 첨단 패키징을 공정의 부속물이 아니라 플랫폼의 코어로 격상하는 일입니다. AI 시대의 병목은 웨이퍼가 아니라 패키지에서 터지는 경우가 늘어나며 패키징 캐파의 확보가 곧 고객의 매출을 결정합니다. 여기서 승부가 갈리면 메모리에서 벌어들인 현금이 비메모리 플랫폼을 키우는 종잣돈이 아니라 사이클을 견디는 소모전 비용으로만 증발하게 됩니다. 일반 투자자에게는 더 냉정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TSMC는 고객 집중도, 첨단 공정 램프 속도, 패키징 병목, 지정학 리스크 프리미엄을 동시에 점검해야 하고 삼성이면 HBM 첨단 공정의 고객 인증, 소프트웨어형 비메모리 매출 비중의 구조적 상승, 분기 이익의 지속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가 구조를 증명하기 전에는 감정적 애국심이나 유행어로 자산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2025년 현재도 소프트웨어형 비메모리는 하드웨어형 메모리보다 대략 3에서
4바의 큰 시장으로 관측되며 이 격차는 2045에서 2055년 시야에서 10바 이상 더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TSMC는 소프트웨어적 플랫폼 논리로 제조를 재정의해 성장의 중력장을 만들고 있으며 삼성이 메모리의 강점을 비메모리 플랫폼으로 전환하지 못하면 좋은 공장에 머무를 위험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철저한 하드웨어 제조업 마인드에서 창의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마인드로 재무장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원하면 핵심 라인에 있는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등을 전공한 중력과 사업 책임자를 컴퓨터공학, 시스템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전공자로 완전히 교체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남용 교수의 실론론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